강릉 작은 마을에 살던 장 씨는 평소 호탕하고 넉넉한 성품으로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 장 씨의 집에 한 이웃이 찾아가는데 이 신발은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장 씨는 나오질 않고 혹시 못 들은 건가 싶어서 방 안까지 들어가 본 이 이웃은요,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이 장을 호출합니다. 얼굴은 테이프에 칭칭 감긴 채로 손발까지 묶인 채 숨져 있는 장 씨. 18년 전 5월의 대낮에 대체 누가 이 집에 찾아왔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사건 현장에 남은 조각 지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18년 전 200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할머니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달려보죠. 네, 일단 피해자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에 살던 69살 장모 씨입니다. 이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요. 혼자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좀 호탕하고 인심도 좋은 성격이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13일 오후 4시였습니다. 한 이웃 주민이 이 장 씨를 찾아가게 되는데 20만 원을 이웃 주민이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갚겠다면서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발도 그대로 있고 안에서 TV 소리도 흘러나오는데 아무리 불러도 장 씨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열려 있길래 그 안에 그냥 들어가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 씨가 이 방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머리에는 포장용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고 전화선, 휴대전화 충전선 이런 걸로 손발이 결박된 채였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았다면은 뭐 숨겨진 원한관계 같은 게 따로 금품을 노린 걸까요? 네, 지금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이 됩니다. 방안, 옷장, 서랍장 모두 열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싱크대, 화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장 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하고 반지 등 78만 원 상당이 없어졌고요. 예. 피해자를 부검해 보니까 갈비뼈 골절, 내장 출혈 등 상당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아마도 금품을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머리에 이제 테이프를 둘렀는데 이거는 반항하는 걸 막게 소리 지르는 거 막기 위해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걸 봤을 때는 현장 증거로 봤을 때는 금품 강취 목적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 범인 흔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찰은 그 현장 감식을 당연히 이제 실시를 했는데 불행히도 별다른 흔적을 갖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이 범인이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지문이라든가 족적 이것을 갖다가 철저히 지워서 현장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제 어떤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는데 예. 이 범인이 사용했던 그 테이프의 심지, 그 안쪽 부분에 왼쪽 중지 그 지문이 나왔는데요. 그 지문이 완전한 지문이 아니고 한 1cm 정도 되는 아주 희미한 조각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아마도 이제 그 장갑을 벗고 이 테이프를 뜯는 과정에서 남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이런 작은 쪽지문을 그 분석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 특정이 불가능했고요. 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경찰은 수사 방향을 이거는 면식범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마을 주민이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하, 당시에는 저런 쪽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군요. 예, 그래서 의도로 미제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40대 마을 주민이 찾아와서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근데 그 자수한 사람이 여성 박모 씨고 이 피해자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서 마을에서는 수양딸이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저질러려 하니까 돈을 한 200만 원 정도 피해자한테 빌렸는데 이게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었고 오히려 더 빌려려고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너무 칼같이 거절해서 화가 나서 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필이면 또 경찰에서 이미 이 박 씨를 의심하고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건 직후에 이 박 씨가 무당을 찾아가서 그 범인 언제 잡힐 것 같아요? 이런 걸 막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물어봤지 않겠냐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자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도 범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박 씨한테 그 범행 당시에 훔쳐간 금팔찌, 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딨냐고 물었더니 밭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장소를 아무리 찾아도 그 금품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박 씨가 범행 도구로 무슨 청소 막대기를 지목을 했는데요. 이 정작 경찰이 넘긴 증거품을 보니까 비닐도 안 뜯은 새 거였습니다. 또 애초에 그 상처 자국이랑 모양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결정적으로 이 박 씨는 알리바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범인일 리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니 범인도 아닌데 자수를 왜 해? 자백하고 뭐 증거, 물적 증거가 뭐가 일치해야 돼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 박 씨가 자백을 했냐 알아보니까 비구니 한 명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요 최근에 할머니 한 분 돌아가시지 않았나. 어. 당신이 자수하지 않으면 막내 아들한테 큰 변이 생길 것이다. 이걸 듣고 겁이 나가지고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박 씨가 평소에도 무속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범인 언제 잡히냐 이런 거 무속인한테 물어본 거 봤을 때는 이거가 믿고 있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얼떨결에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비구니가 와서 야, 네가 저 노인네 죽인 거라고 자수 안 하면 네 아들이 아주 그냥 벼락 맞을 아니 그런다고 가서 자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것도 요즘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 피해자 집안에서 립스틱이 묻어있는 커피잔이 발견이 됐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 씨하고 피해자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면식범이 범인일 것이고 그럼 박 씨일 것이다라고 미리 그냥 속단을 해놨던 겁니다. 딱 전제를 걸었군요. 예, 이미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증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담당 교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박 씨 집을 찾아갔던 비구니라는 여성 있죠. 예. 자기 친누나였어요. 담당 교사 누나였어요. 홍사의 누나. 예, 누나한테 가서 저 여자가 범인 맞으니까 겁을 좀 줘봐라. 세상에.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아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세상에. 교수님. 아니 옛날 80년대도 아니고 2005년에 이런 수사를 했단 말입니까?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사 누나가 비구니인데 그 비구니가 바로 이제 그 여성을 찾아가서 일종의 겁을 줘서 자수를 갖다가 하게끔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이 하는 그 수사관에 의해서 아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럼요. 피해자를 갖다가 전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범행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상황 증거라든가 사용됐던 도구라든가 또는 이제 이번에 그 피해를 받았던 바로 그 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피해자 살해된 그분보다는 덩치가 상당히 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박 씨가 장씨를 갖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박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렇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과학의 근거를 둔 그러한 수사를 하지 않고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범인을 갖다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기자, 이 쪽지문, 조각지문만 가지고도 그 기술이 요즘엔 워낙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지난 3월인가에 그렇게 해서 해결된 미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때는 특정 못했던 용의자를 2017년에 특정을 해내게 됩니다. 이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50살 정모 씨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37살이었는데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고 금품 방치해서 징역 7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또 2005년 당시에 궁핍했기 때문에 어떤 범행 동기도 충분했던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에 뭐 했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요. 그날 지인 술집에서 지인하고 술 마셨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니까 범행 관련된 질문을 하는 족족 전부 다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 씨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강릉에 간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나를 몰아붙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12년 전 그날 지인하고 술을 마셨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더 수상한데. 더 이상하죠. 12년 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계속 추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 씨의 주장은 내가 예전에 오토바이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안에 테이프 같은 것들을 놔두고 갔었는데 그게 아마 딴 사람한테 돌고 돌아가지고 이 조각 지문이 내가 옛날에 찍었던 게 이게 걸린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봤을 때는 이 테이프 자체가 비교적 고가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었고요. 또 할머니가 뭐 감자 박스를 포장할 때 이 테이프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할머니 것으로 보고 이게 테이프만 남아있는 거 봤을 때는 이거는 할머니 거가 아닌가라고 경찰은 생각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건 테이프 그때 왜 썼냐 하니까 낚시 때
받침대 만들기 위해서 이 테이프 사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같이 낚시하는 사람한테 그런 테이프가 낚시 받침대 만들 뭐 필요합니까? 어허,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예. 오토바이가 원래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주장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각 지문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12년 만에 잡힌 범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제가 없으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까. 아, 찍지 말아요. 스트레스 생각 안 한다고요. 저는 그분 안 한 적도 없고, 몰라요. 제가 안 찍으면 안 돼요. 본인은 살지를 못하겠다고요. 이 매스컴 저거 때문에. 아니, 죄가 없으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오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문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이 지문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어요. 심지어 저 재판 국민참여 재판이었는데 배심원 9명 중에 8명이 무죄로 봤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전 일이고 12년 전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횡설수설 말이 안 맞는 거지 이 지문만 갖고 어떻게 살인죄라고 단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현장에 있었던 것도 도저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유가 예. 뭔지 모르지만 사건 외에 다른 일로 거기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교수님, 뭐 일단 그 수사를 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그래서 정말 뭐 열심히 노력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 빠지는 결말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수사를 했을 때는 그 잘못한 거죠. 그 사건을 갖다 조작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던, 그리고 이제 면식범이라고 이제 한정을 해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지문 시스템이 제대로 발전이 되지 않아서 누군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두고두고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오토바이를 범인으로 지목된 그 사람이 자기 오토바이를 분실해서 거기에 있는 테이프가 어떻게 글로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경찰이 이거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오토바이 소유 관계 내력 조사를 다 했는데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당시 동거하는 여인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오토바이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문 하나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이미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문 1개 정도, 그리고 사건 발생이 난 지 한 12년 정도가 되는 사건은 무조건 그럼 미제 사건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어떤 의문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이 자신이 한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행동을 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